아, 네,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는 작년 말쯤에 저희 누나로부터 이 리트리를 전달받았고,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는 뭐 투자나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나니까 제가 이 코인이나 투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음, 좀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누나랑 같이 지금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 너무 투자나 뭐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어,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뭐 브리핑이나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해주는 것들을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데 수개월 정도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리트리를 만나서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좀 더 시행착오 없이 쉽게 트레이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볼 거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듣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해 어디다 보겠습니다. 들을까? 이 일을 처음 만났을 때 한 10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크게 이 로버트 키오사키 작가는 이렇게 네 가지의 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공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분면들 간에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리트리 사업은 일단 코인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가 함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투자는 정말 돈이 많거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기술의 발달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코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가격을 가지게 되고, 트레이딩을 하게 됐는지는 각각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긴 좋은데, 그거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영상, 책도 보고, 보는데, 가장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처음 하신다면, 이런 거 정도는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그, 자본주의라는 다큐인데요. 어,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주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고립된 섬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고 이 섬에는 딱 세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A라는 은행가와 그리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A라는 은행가는 그냥 딱 만 원만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경제를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만 원을 좀 B라는 가고 있잖아. 사람에게 5%의 이율로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 B는 이 만 원을 5%에 이자 500원을 붙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B는 이 만 원으로 C에게 보트를 산 다음에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 이 B는 이 만 원을 이 A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A라는 은행에서 발행했던 돈은 딱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섬 안에 500원이라는 돈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갚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A라는 은행에서 다시 500원을 발행해서
그것을 D라는 사람에게 또 대출해줘야 되고, 그 대출해준 500원을 다시 이렇게 A가 벌어들인다면, B가 벌어들인다면 갚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500원을 빌린 D는 500원과 자기의 이자를 다시 A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갚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돈의 생리를 보면 항상 방에 듣고 있어. 은행은 새로운 돈을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대출해야지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화폐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왜? 결국 계속 확장되는 거잖아요. 양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돈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사람들은 빛에 짓눌리게 되고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에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항상 돈을 벌지만 그 10년 전에 벌었던 월급과 지금 벌었던 월급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집을 샀을 때 어, 몇 년 전에 뭐 몇 억 하던 집이 몇십억이 됐다 하면 집값이 보통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어, 반대로 생각하면 집의 값어치가 올라간 것보다는 돈의 값어치가 낮아진 것이 더 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 음소거를 한번 제가 하고 먼저 이동을 갈게요. 하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음소거를 제일 돌아서 우회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진행하죠.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해 전국 가치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국민들 과제를 담고와서 취약계층 건강관리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좀 서툴어서 온열 질환자 64명이 발생했고 전체 음소거를 하세요. 전체 음소거 버튼을 제가 잘못 찾겠네요. 전자 상권을 뚫고 출퇴근 참가자 버튼 누르시면 나옵니다. 네. 참가자 버튼에 전체 음소거였어요. 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나도 음소거가 된 거지. 음소거 안 되고 있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에서의 돈이 항상 계속 발행하고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돈이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코인 하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알면 좋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브리핑이나 강사들이 하는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이었는데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차트는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다.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라, 지지 저항, 분할 매수, 투자 원칙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차트는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차트, 캔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거래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캔들들이 움직이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그거를 좀 간단하게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래이기 때문에 뭐 이걸 코인의 거래로 생각해도 좋고 어떤 물건의 거래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코인을 100개를 사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고 시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축소해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1,000원짜리를 200개, 1,000원에 200개 팔겠다는 어떤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1,000원짜리를 100개만 사오면 거래가 끝나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거래가,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1,000원이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시장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개가 아니고 만약에 1,000개를 오늘 꼭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다 보면 XRP를 사서 구독료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다리면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구독해야 된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 필요한 수량만큼을 사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000개를 사야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1,000원짜리 1,000원에 팔겠다는 사람과 1,3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장 뭐 사는 사람은 항상 가장 저렴한 것부터 사겠죠. 그죠? 1,000원짜리부터 이렇게 사서 자기가 원하는 수량 1,000개를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1,300원이 그 거래가 끝난 직후 바로 시장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캔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1,000원에 사고 1,100원에 사고 1,200원에 사고 1,3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시작가라고 봤을 때 처음 시작한 1,000원의 가격에서 1,3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양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거래라는 것이 항상 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또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너무 돈이 필요해서 1,000개를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이 가격대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더 싼 것부터 사고 싶어도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비싼 것부터 이렇게 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팔 수 있는 1,000개를 골고루 가격대에 맞춰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 700원이 그 거래가 끝난 순간 그 시장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변하냐? 아까 이 모습에서 점점 아래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캔들이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음봉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시간봉으로 기준했을 때 1시간 동안 이 거래가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한 것이고 지금 1,000원이 이 시간의 시작가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가 거래 가격이 이렇게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됐을 때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올라갔던 자리의 흔적을 꼬리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 이제 색깔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작가보다 더 이제 하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다음 시간에 캔들이 형성됐는데 다음 시간에 거래가 만약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고해라인에서 진입하세요, 뭐 고해라인에서 뭐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캔들이 고해라인에 닿는 그 세밀한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봉의 어느 부분이 지금 시장가인지, 그렇다면 음봉이라면 요 아래쪽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아래쪽이 시장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쪽이 시장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양봉일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봉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시장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가 부분이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에 닿았을 때 어떤 그 진입하는 가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차트는 또 하나는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소들을 쓰시는데 거래소마다 이 음봉과 양봉의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설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빨간색, 음봉이 파란색,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빨간색이고 양봉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차트는 세력이 막대한 자금으로 거래를 일으켜서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차트가 움직인다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거래를 일으켜서 캔들을 그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자금을 이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임의 룰대로 이렇게 캔들을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려웠던 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었는데요. 지지와 저항, 그냥, 지지가 된다, 저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건 없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캔들이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지지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을까? 왜 저항선에 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금방 저희가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캔들들이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SR 기능이나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지선이 하나 있었다 라고 하면 이 지지선의 의미는 뭐냐면 요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충분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코인을 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지션을 잡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좀 더 복잡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래하는 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코인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요 캔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가격이 오는 순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더 이상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선을 이제 지지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항은 반대예요. 이렇게 위에 저항선을 있었다고 봤을 때 요 선까지 올라오면 내가 팔고 익절해야지. 혹은 내가 이쪽에서 샀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절되면 요 정도만 되면 내가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항선까지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맞고 반대로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현상들을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트레이딩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선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많은 양을 누군가가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지나 저항선에서 팔거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매물대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수하거나 더 많은 양을 매도할 수 있다면, 세력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쉽게 어떻게 보면 지지가 한번 튕길 것도 같지만 힘없이 그냥 쭉 뚫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지지선인데 왜 여기서 지지를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보다도 훨씬 많은 매도세가 다 그 사람들에게 다 팔고도 더 많이 팔 물량들을 지금 매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때그때 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라 이런 것들도 처음에 제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처음 이제 연습할 때는 큰 어떤 시드를 가지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무거운 코인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막 한 1%, 2%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늦는 것 같고, 근데 처음 초보자 입장에서는 알트코인 같은 가벼운 코인들은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3%, 4%, 5%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아까처럼 그 세력들이 자금을 가지고 캔들을 움직인다면, 비트코인 같이 엄청 그 무거운 코인, 그러니까 이제 비싼 코인이죠. 그죠? 그런 코인들을 움직이려면 그만큼 엄청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세력들이 엄청난 자본가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데는 뭔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코인이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음, 정말 평단가가 아니고 시총이 낮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0.0000 몇 정도 되는 이런 코인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상대적으로 작은 자금으로도 막 10%, 20% 정도는 쉽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력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만, 음, 그 거래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롱을 잡고 있는지 숏을 잡고 있는지 다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자금을 투자해서 얼마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거래가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가거나 많이 물리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게 코인 모으기의 개념이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저도 오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70년대 개발하기 전에 강남 사진을 어떻게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때 강남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건 뭐 다 진흙밭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강남 땅을 판 사람이 이길까요? 그 당시에 강남 땅을 산 사람이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분명 그 당시에 정말 그 진흙밭이고 헐값인데 개발한다고 해서 판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을 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당시에 강남 땅을 잘 사서 개발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익이겠죠. 코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흙밭 같은 강남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현금 원화마켓에는 원이고요. 아니면은 달러 마켓에서는 달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무리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해도 몸에 이제 배어 있어요. 돈으로 나에게 수익이 나는 것이 수익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 초보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코인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샀다가 싼 가격에 샀다가 비싼 가격에 익절을 하면 아마 그게 이제 나는 거래가 끝났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끝난 게 맞긴 맞죠, 그죠? 익절도 했고 나에게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인 모으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고 내가 잠시 지금 막 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떨어지지 않는 현금으로 바꿨다가 좀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코인을 사는 거죠. 더 많은 강남 땅을 사놓는 거죠. 강남 땅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잠깐 팔아놨다가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은 평수의 강남 땅을 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거에 가장 이제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땅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리플을 모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모아야 합니다 하는 개념들이 결국은
음,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초보들은 무조건 코인을 이익을 봐서 파는 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반대로 해본다면 코인을 모은다는 것은 코인을 잠깐 팔았다가 더 많은 코인을 샀을 때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죠. 예. 그렇게 해서 코인을 계속 모아놓는 거죠. 더 많은.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 차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음, 투자 원칙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면, 한 1,000원에 100개의 코인을 사서, 수익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사서,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못 팔고,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보시면 한 2% 정도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수익이 날 거야 라는 당연히 그 욕심이 나죠. 그죠?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익절을 빨리 못하고 기다리다가 아유 쭉 내려가 버렸네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연습할 때 저도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저점에서, 마침 저점을 굉장히 잘 잡아서 550원에 한 200개 정도를 물타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평단을 700원까지 낮출 수 있겠죠, 그죠?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950원까지 가격이 올라왔을 때 입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물타기도 성공했고 익절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다 이 두 가지의 포지션을 합쳐서 700원의 평단으로 300개의 코인을 사서 950원에 28만 5천원 익절했기 때문에 7만 5천원 익절을 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하냐면 첫 번째 들어갔던 이 1,000원에 100개짜리 코인은 결과적으로 950원에 마이너스 5천원으로 손절을 한 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물타기 한 200개는 11만원에 200개 구입해서 950원 19만원에 익절해서 8만원 익절을 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포지션을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똑같이 7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지금 제가 플러스인데 익절하지 않고 만약에 떨어지면 밑에서 내가 물타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이 포지션을 두 개로 따로 생각한다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 지금 1,000원짜리에 100개 들어간 코인이 플러스 2% 3% 갔다가 마이너스 10% 20%까지 떨어졌을 때 그 감정 소모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엄청난 감정 소모입니다. 감정 소모이기 때문에 굳이 걔를 그 밑에 몇십 프로 마이너스 고랑창까지 데려가서 거기에서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한 950원에 마이너스 몇십 프로까지 가지 않고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550원 물타기 하는 자리에서 뭐죠? 95,000원만큼의 코인을 더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똑같이 950원에 익절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시간의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몇 번 더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번 포지션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 보시면 왜 손절이 필요한지 손절했을 때 얼마나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지를 좀 계산해서 하면 아까 원칙하고 조금 맞는 부분인데 저희도 원칙 중에 S 신호가 뜨면 손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마이너스를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손절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초보에서는. 그렇지만 이거 계속 트레이딩을 한다고 봤을 때 짧은 손절을 이렇게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제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할 얘기는 했고요. 이제 프리미엄 차트를 잠깐 해서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어떻게 나가죠? 저희 제주도는 저희 고혜진 아이오님하고 저하고 그 온뷰티 진이 아이오님하고 같이 그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어요. 저희들끼리 공부도 많이 해보고 밤새 서로 이렇게 이제 줌 연결해가지고 막 어떻게 들어가면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까? 스코어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본 끝에 결국 그 유민호 대표님한테 그 시바지 너고를 배우고 무릎을 탁 치고 그때부터는 정말 재밌게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시행착오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알겠지만 이 시행착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꼭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면 금액을 굉장히 작게 연습을 하는 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뭐 한 달, 두 달 정도도 좋은데요.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은데요.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기간을 절대 그 조바심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유민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차를 비유하시더라고요.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면허증 당장 따가지고, 이제 차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 도로에 미숙한데, 굳이 엄청 좋은 차를 끌고 가가지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그냥 조금 박아도 되고, 좀 긁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중고차 정도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무사고다. 그리고 충분히 운전이 이제 익숙해졌다 했을 때 좋은 차를 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차라는 거는 이제 시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물려보고 무조건 뭐 이것저것 마이너스 손절도 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데 단지 그것을 큰 금액으로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이걸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신호가 굉장히 좋고 잘 맞잖아요. 그죠? 고야가 잘 맞지만 내가 그걸 보고 트레이딩 하는 어떤 감각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시드를 하지 않고 작은 시드로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빨리 많이 겪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 고야 차트인데요. 고야 차트를 저희는 이제 일단은 고야 차트를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비트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비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이 비트를 보라는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항상 트레이딩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비트 신호를 안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본업을 하면서 짬짬이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게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비트를 항상 보고, 오늘 같은 비트는 방향성이 별로 없죠. 그죠? 거의 스코어하고 지금 시세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고, 아침에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지금 큰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방으로 한 번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오늘 뭐 낮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말씀해주신 만큼 정말 공포가 느낄 만큼 이렇게 아직은 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볼 때는 그냥 비트 신호를 보면 신호를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오래됐지만 S 권이고 S2가 유지 중이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을 거래할 때도 이제 S의 고야 라인 밑에서 이제 숏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현물일 때는 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의 방향성을 보고 스코어 라인이라든지 스코어 라인의 뭐 방향성을 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구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요 꺾임, 기울기를 많이 의미 있게 보잖아요. 아니면 요새는 거의 스쿼트 차트는 어려우니까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예,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차트이긴 합니다. 스쿼트 차트가. 그렇지만 참고는 할 만하고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나, 도지, XRP 이렇게 5개 코인을 위주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거의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더에 들어간다면 잠시만요. 아유, 튕겼네요. 자, 이더도 마찬가지 S 신호가 유지 중이고 지금 RSI 신호는 SG요, 그죠? 이게 확실히 맞는 건 아닌데 요렇게 보시면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음, 이게 맞네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 고야 라인에 가까이 접근하는 코인들 시바지너고를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 라인 이거를 이제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트레이딩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시바지너고를 실행하고 있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고요. 그래서 시그널이 S로 바뀌었을 때 지금 이렇게 쭉 고야 라인에서 멀어져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죠? 고야 라인의 가격, 고야 라인에서 진입한다는 건 고야 라인이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야 라인의 캔들 가격이 시장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가가 접근했을 때 혹은 붙었을 때 근처에 있을 때 이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고야 라인에서 아직 멀어져서 횡보하고 있죠. 그죠? 조금 쳐졌다가 횡보하고 있고 살짝 양봉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RSI 신호가 L이 떠준다면 고야 라인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접근했을 때 이제 S 신호기 때문에 고야 라인까지 시장가가 접근하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숏으로 1%, 배율은 2배. 2배 1%니까 실제로 캔들이 0.5% 정도 움직이면 1%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럼 1%에서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에 따라서 이 고야 라인에서 1%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그런데 그 1%가 딱 너무 쉽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도 되지 않을까? 3%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엄습해 와요. 기본적으로. 엄습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1% 근처에서 익절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봤을 때 1%는 무조건 움직입니다. 1%는. 2배에서 1%는 무조건 움직이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를 끊으면 이긴 거예요, 그 게임을. 1%지만. 이겼고, 내가 뭐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게임을 이겨서 이제 감정 소모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다음 게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2% 가야지, 3% 가야지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1%가 금방 이제 마이너스가 만약에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손절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를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손절이 쉽지 않고 그 대응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많이 밀려서 1%, 1%, 1% 수익을 내다가 한 번에 뭐 5%, 10%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여러 번 게임을 할 때 제 시드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에 1%에서 익절하는 것을 이제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엔 아직 고야의 접근을 아직 확실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클래식은
네. 지금 고야 라인에 접근했네요. 지금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S가 좀 오래 지속됐죠, 그죠? 오래 지속된 신호는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바뀌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보통 거의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사실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고 신호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진입했을 때 신호가 바뀐다는 것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널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라면 시드를 작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고야 라인 접근에 이제 진입해보고 손절도 해보고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경험이고 시행착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들어갈 때 이게 100%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대응이 좀 어렵거든요.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면 반대로 갔을 때 나는 어디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놓고 진입할 때 손절도 같이 걸어 놓는다면 그 요즘 XRP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손절 라인을 잘 걸어 놓는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데리고 마이너스를 많이 볼 필요 없이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하고 다음 이제 그 진입점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다음 솔라나 시간이 잠깐만요. 진짜. 자, 솔라나도 지금 고야로 접근하고 있네요. 그죠? L이 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나중에 찾을 때도 얘기하는데, S 신호가 보통 처음 뜨면, 1시간에서 뭐 3시간 정도 되는 S 신호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보통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희가 시바지 너고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S가 뜨고 가다가 RSI가 L로 변했다. 라고 하면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RSI가 S면 밑으로 물결이 떨어지다가 RSI가 L 되면 다시 고야 라인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죠. 반대로 본다면 롱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L이 떴을 경우에 L 밑에도 L 위에도 L2면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고야 라인으로 접근을 잘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S를 뜨면 이렇게 약간 고야 라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S가 뜨면 고야 라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고야 라인에 접근하는 어떤 코인들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솔라나 같은 경우 RSI L 캔들 시그널 S3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트가 숏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도 지금 숏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야 라인을 만약에 맞는다면 원칙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숏 1%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에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1% 언저리입니다. 1%, 1.2%, 1.5%이 정도에서 익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바지 너고가 제일 잘 맞는 도지. 도지도 지금 이렇게 L이 떠줬는데 아직 고야 라인에 조금 못 미치고 있죠, 그죠? 고야 라인에 접근하는 거를 찾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 고야 라인의 점수잖아요, 그죠? 그 가격이잖아요. 현재 고야 라인에서 걸면 조금 멀고요. 왜냐면 지금 이게 내림세기 때문에 캔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진행됨에 따라서 고야 라인도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쳐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캔들은 L 신호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간다면 한 요쯤에서 만난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상하면 그 자리에서 걸어 놓으셔도 괜찮고, 그거는 조금 연습하다 보면 위아래로 조금씩, 뭐라 그러죠? 요령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기울기에 따라서 조금 마중 나가서 잡은 경우도 생기고,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왔다 내려갈 것 같아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뒤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연습량이 좀 많아지면 약간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XRP가 요즘 엄청 많이 흔들죠, 그죠? 비밀 회의가 있다는 등. 그래서 XRP는 저도 잘 몰랐는데, XRP를 장기로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스토리가. 그래서 정말 한 10 몇 원 뭐 이럴 때부터 사가지고 5,000원, XRP가 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XRP 이 홀더 분들은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익 중인데 5,000원까지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5,000원까지 가기 전까지는 난 절대 안 팔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 캔들이 보통 다른 캔들하고 어떨 때 보면 비트하고도 전혀 반대로 갈 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골수 홀더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리플 재단도 조금 뭐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누르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조금 속지 못하게. 그래서 항상 시그널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시바지 너고를 했을 때 1% 정도는 가능하다. 요즘 조금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경우. S로 보다가 갑자기 속거나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5개의 코인을 봤을 때 진입할 타점이 있다면 고해라인에 근접한 게 있다면 거기서 이제 1%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고 만약에 난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이 메이저 코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 고해라인에 근접하는 게 없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스코어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 차트 리스트를 보고 이 소팅 기능을 통해서 신호가 생긴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보면 가장 최근에 뜬 신호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좀 조금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아직은 비트가 S이기 때문에 S 위주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L2나 L3로 이제 전환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도 모든 트레이딩을 이제 롱으로 바꿔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관찰하다 보면 각각의 코인들이 모터가 달려있는 모터보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막 자기가 한번 상승해 볼 거라고 엔진을 부앙 하고 켜서 샥 하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물결이 잔잔하다면 아마 보트가 엔진을 킨 만큼 그냥 막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팍 떨어지기도 하고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 보트가 떠 있는 이 물결 같아요. 파도. 아무리 보트가 엔진을 막 부앙 켜서 막 L3 해가지고 3 깡패에서 막 가려고 해도 비트가 만약에 S로 해서 확 파도가 쓰나미처럼 한번 이렇게 쓸면 그냥 같이 다 쓸려 내려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이 뭐라고 많이 물어보시냐면 나는 분명히 L이라서 L 신호를 보고 진입을 했는데 이게 막 반대로 가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잘 살펴보시면 100%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반대로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미넌스에서도 보시듯이 거의 코인의 절반 이상을 지금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것만큼 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쓸리거나 상방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는 같이 모든 코인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쓸려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을 할 때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신호와 동일한 것,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일일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업그레이드도 이제 부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찾기가 쉬워요. 만약에 S를 내가 본다면 S 신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RSI 신호가 L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8시간 동안 S3가 떴는데 L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면 이 코인을 제가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코인인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 찾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했을 때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시바지 너고 할 때 고야 라인이 평평하다 라고 하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고 신호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고야 라인이 평평하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에디터 쓰니까 패스하고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LDO가 10시간 동안 S2였는데, RSI가 L 있었네요. 네, 요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고야라를 치고 1% 정도는 벌써 수익이 났죠, 그죠? S3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고야라인에서 충분히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RSI가 L 뜨면서 약간 고야라인 쪽으로 말려서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죠? 그랬을 때 고야라인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대에 조금 빠르게 여기 고야라인에서 만약에 진입했다면 1% 되지 않나요? 봐볼게요. 여기서 0.7% 정도 되니까 두 배면 1.4%에서 1.5% 정도까지 수익이 났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하는 게 시바지노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아깝죠, 그죠? 봤으면 같이 해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알트코인들은 만약에 급격하게 저희가 포지션이 많이 몰리거나 하면 흔들어요. 이렇게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가볍고 얼마든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반대로 이렇게 털어버린다든지 올려버린다든지 내려버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연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관찰인 것 같아요.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지금 저기서 강의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뭐 공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지만 몸으로 배우는 것들은 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냥 한 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고 저희가 평생 쓸 수 있는 트레이딩 기술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배움의 자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가는 게 중요하고 잘 배우는 분들이 신중하게 잘 많이 해보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농구라고 한다면 슛을 많이 던져본 사람이 슛을 잘 넣겠죠. 근데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슛을 연습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골인을 넣고 싶은 어떤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안 던지게 되는 거예요. 꼭 넣을 수 있는 슛만 내가 던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게 어떤 심리일까요? 물론 연습이지만 작은 돈이지만 절대 안 아까운 돈은 없죠. 돈은 가장 이제 아깝긴 하고 잃어도 되는 돈은 없는 게 맞긴 맞지만 슛 연습할 때는 슛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진입해봐야 되고 잃어도 봐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청산도 당해봐야 돼. 단지 적은 금액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적은 금액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내가 마음의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조금 두근두근 할 정도의 금액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도 큰 생활에 타격은 없지만 잃으면 너무 아까울 정도의 그냥 두근두근한 정도의 금액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뭔가 훨씬 더 많이 배우죠. 너무 금액이 작아도 좀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듯한 아무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그만이고 하면 좀 배우는 게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으로 너무 많지 않게 연습을 꼭 하고 연습 기간에는 무조건 잃어볼 수 있다는 어떤 가정하에 많이 슛을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잡아보고 만약에 내가 거래소에 대한 뭐 매매법을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트레이더는 거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래를 배우는데 거래소를 활용할 수 없으면 운전을 못 하는데 지금 레이싱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뭐 저도 이제 영상 같은 것들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뭐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아직가랭이를 잡더라도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만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혼자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가 그랬을까요? 제가 좀 두서없이 쭉 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음소거를 풀 수 있나요? 특별히 뭐 질문할 만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초보자 중에서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소거 못 풀겠네. 그러니까 채팅에서 한다고. 아이구나. 자, 질문이 없으면 이제 끝낼 텐데요. 어쨌든 저는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시행착오들을 최대한 짧게 그리고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난 트레이딩 전혀 몰라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들을 제가 좀 준비해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가입하시더라도 일주일 후면 같이 트레이딩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 이 얘기가 빠졌구나. 그 시바진 어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혜진 아이오님이랑 둘이서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내고 누구나 들어와서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타점을 잡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막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를 따라할 때까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막 물리기도 하고 분할 매수도 좀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시바지노고는 너무 쉽습니다. 쉬운 게 가장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쉽고 누구나 오늘 배워도 크게 실력이 없더라도 뭐 일주일이면 금방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감정 소모예요, 감정 소모.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포지션을 진입하고 마이너스를 본다거나, 마이너스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감정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그걸 계속 들고 있는 게 엄청 사람을 피를 말리는 어떤 일이에요. 일인데, 이 시바지노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포지션 상태. 내가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거의 무포지션 상태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이틀, 3일, 일주일 들고 있지 않아도 돼요. 잘 봤다가 잠깐 들어가서 뭐 짧으면 몇 분도 되고요. 길어도 뭐 한 몇 시간 정도면 1% 수익을 내고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일단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물론 좀 더 이제 단계를 지나가면서 뭐 저점 매수나 뭐 이런 지지저항선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처음 알려주고 배우고 같이 해보고 사업을 전달하고 하는 데서는 이 시바지 너고만한 건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엄청난 확률이 숨어 있어요. 엄청난 확률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은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확률이 숨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다들 사업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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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긴장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재밌었어요.